네, 안녕하세요. 안승준입니다. 저는 수학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적당히 박수를 쳐주고 또 적당히 환호를 하면서 저를 환영해 줍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멀쩡한 사람이 잘생겼는데 어이구 어쩌면 좋아 라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시각장애라고 하는 소재가 당연히 불쌍하거나 힘들거나 굉장히 안타까운 소재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저는 대체로 괜찮고 대체로 행복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애 또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 틀렸다. 저희가 살아가는 그런 삶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는 괜찮고 또 때로는 유리한 점도 있는데요. 회식을 가면 주로 저희는 삼겹살집에 갑니다. 저는 평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장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까지도 저에게 고기를 구워주십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저에게 고기를 구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분들 생각에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예의도 아니라고 당연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도 제가 고기를 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오묘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만, 가만히 앉아서 고기를 받아 먹는 제 입장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서 저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가 구워졌나요? 제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계속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분들이 대체로 양파 접시에다 고기를 얹어 주시기 때문에 그 접시에 살짝 젓가락을 가져다 대어 봅니다. 예상과는 달리 고기의 느낌이 아니라 양파의 느낌만 나지만 저는 원래부터 양파를 먹고 싶었다는 듯이 양파를 한 젓가락 집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양파 접시에 고기를 탐색하러 젓가락을 가져가지만 고기는 여전히 익지 않았고 저는 이번에도 역시 양파를 먹고 싶었다는 듯이 양파를 다시 한번 집어 먹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양파를 집어 먹고 또 양파를 집어 먹고 또 양파를 집어 먹고 또 양파를 집어 먹다 보면 어느새 제 양파 접시는 깨끗하게 비워지고 저는 그때쯤엔 이제는 고기를 찾아 먹기가 쉽겠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젓가락을 다시 양파 접시에 가져다 대었을 때 어느 착한 선생님께서 양파를 리필해 주십니다. 당연히 여러 번 양파를 반복해서 먹는 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양파를 정말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어느 성현의 가르침대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실천하신 거겠죠.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집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신께 저는 오늘 제 주위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기쁘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선생님의 주변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도 아니거니와 양파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준 사람은 있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은 없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그 삼겹살집에서 나올 때 제가 양파집에 갔다 온 것인지 삼겹살집에 갔다 온 것인지 모르는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됩니다. 저는 굉장히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집에 와서 치킨을 한 마리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장애인 하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돕는 방법 또한 본인이 양파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도와주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사는 방법대로 한번 흉내내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마치 연예인 코스프레를 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장애 체험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저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감자탕을 먹어보기도 하고 또 혼자서 길을 걸어보기도 한답니다. 때로는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올라보기도 하고 손을 묶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인들은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올겨울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도 조금 더 내봐야 되겠어.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처럼 저는 힘들게 살지도 않고 제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만큼 어렵게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당당히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이니까요. 저는 엊그제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을 장애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처음 넘어졌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IQ가 엄청 높으신 분이 아니라면 그때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시겠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생각을 해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처음 넘어졌을 때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머리에서는 별이 빙빙 돌고 나는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넘어져 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다음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어른이 되었을 때 넘어졌을 때는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면 되는구나, 오늘 좀 운이 나빴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넘어진 것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만약 어른이 되어서도 엉엉 울면서 넘어져 있다면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넘어져서 우는 거라기보다는 어제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폭락했거나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일로 어머니나 아내에게 혼나서일 것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넘어졌을 때처럼 저도 처음에 장애를 받아들였을 때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장애를 가지고 벌써 3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났던 것처럼 저도 불편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불편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불편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무수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른이 넘어졌던 것처럼 저의 장애도 저에게 훌훌 털고 일어나면 되는 별것 아닌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 저는 사람들의 잘못보다는 어떤 미디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TV를 켜면 나오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울고 있거나 좌절하거나 굉장히 불쌍하거나 아니면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만 겨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애인은 어느 순간 그런 불쌍하고 도와야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밴드를 하는 장애인 혹은 커피를 내리는 장애인들을 TV에서 섹시하게 다뤄줬다면은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유명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세상에 있어서 저의 책무유기라고 죄송한 말씀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조금 더 장애 인식이 낮다고 하는 선진국의 아이들은 어떻게 사는지 제가 좀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어릴 때 본 만화에서 피터팬에 보면 후크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악당이긴 하지만 분명히 캡틴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눈이 한쪽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의족이에요. 이 사람은 중복장애인인데 캡틴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만화에 보면 주인공 이름 히컵이 나오는데 이 히컵은 중도에 다리가 잘려지는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의족을 만들어서 달고 다시 영웅의 역할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중복장애가 있어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중도의 장애를 가져도 다시 한번 훌훌 털고 일어나면 조금 다르지만 나도 영웅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긴 한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서 장애에 대해서 처음부터 저도 이렇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20살이 조금 넘었을 무렵에 해외 연수의 기회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만났던 제가 사랑하는 비너스 누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의 생각도 많은 사람들처럼 조금 틀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저는 꽤 많은 후원을 받고 영국을 찾아가게 됩니다. 런던의 대형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시각장애인에게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매력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곳, 만져볼 수도 없는 곳, 그런 곳은 사실 이전에 한국에서의 저에게는 그냥 집에서 인터넷 서핑을 해서 유적을 찾아보는 게 낫지 라는 정도의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굉장한 후원을 받고 이국 땅을 밟고 있었던지라 그냥 박물관에서 또 멀뚱멀뚱 서 있다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찾아가서 저에게 혼자서 다닐 수 있는 입체 지도를 좀 주시겠어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한국에서 그런 것은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그 직원은 슈어 하면서 입체 지도를 내어주셨어요.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놀라면 한국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담담하게 오케이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음성 지도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역시나 제 예상과는 달리 슈어 하면서 음성 지도를 주었습니다. 굉장히 더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전 여전히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친절함과는 달리 입체 지도도 음성 지도도 저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두 영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수학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처음 방문한 그리스관에서 만졌습니다. 비너스를요. 그 이후 상황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요란한 소리가 났고 보안 요원은 호루라기를 불면서 저에게 뛰어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저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들고 있는 총도 보이지 않았고요. 제 동료들이 모두 도망갔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침착하게 I'm sorry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건방진 표현이긴 했지만 제가 구사할 수 있는 가장 공손한 영어식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때 벌어졌습니다. 그 보안 요원이 저에게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았던 것을 알았다면 제가 이렇게 제지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 유산은 우리 조상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 되지만 당신은 볼 수 없으니 이것을 만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박물관의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에서만 당신에게 만지는 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에 가서는 다른 관의 보안 요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총으로까지 지키고 싶었던 유산을 시각장애인의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관의 보안 요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파라후의 관에 금이 있다는 것, 그리고 비너스의 몸매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 모든 것을 알게 된 70억 분의 1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된 건 나는 지금까지 내 장애 때문에 힘든 것만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 다수만을 위해서 규칙을 세우고 시설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이었구나. 내가 비너스를 만진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상에 요구하고 세상이 들어준다면 나도 훨씬 덜 불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하나 하는데요. 혹시 시간이 나시면 썰준이라고 검색해 보시겠어요? 고기를 구워봤어요. 시각장애인이 고기를 어떻게 구울까 궁금하시겠죠? 보는 사람들처럼 집게를 들고 숯불에 고기를 굽는다면 여전히 저는 양파 접시를 기웃거리면서 언제 고기가 구워질까? 라는 것을 구걸하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시각장애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목장갑을 끼고 물을 적신 다음에 고기를 구웠더니 고기는 그대로 구워지고 고기는 여전히 맛있었어요. 심지어는 더 맛있었어요. 제가 직접 구운 고기였기 때문이겠죠. 그림도 한번 그려봤어요. 시각장애인이 그림?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어요. 산을 그리고 꽃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해도 그리고 구름도 그리고 별도 그렸어요. 물론 여러분의 예상대로 그렇게 아름답거나 그렇게 예쁘거나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제가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렸고 제가 표현한 그 마음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했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완벽한 그림,
피카소의 그림이나 다빈치의 그림만 의미가 있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도 제 그림처럼 그닥 의미 있는 그림은 아닐 거예요. 춤을 추어 보았어요. BTS 춤을 추어 봤는데요. 역시나 저는 BTS를 본 적도 없고 그들의 춤은 더더욱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BTS와 몸을 만질 정도로 친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의 춤 사이를 만져본 적도 없어요. 당연히 저희 춤은 BTS의 춤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이상한 춤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 저희 심장은 굉장히 빠르게 뛰었고 저는 흥분했습니다. 어쩌면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BTS보다도 저는 더 흥분되었을지 몰라요. 저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고 그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몇 년 전에 예능 프로에서 낮저 밤이 밤저 낮이라는 이야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낮에 이기고 밤에 지고 밤에 이기고 낮에 진다는 조금은 야시시한 어떤 표현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낮이나 밤이나 깜깜하게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낮저 밤이에요. 그렇지만 제 삶이 밤은 의미가 있고 낮에는 의미가 없는 반쪽짜리 인생은 아닙니다. 저는 낮에도 행복하고 밤에도 행복하거든요. 심지어는 낮저 밤저인 사람조차도 저는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이 밤이에 못지않게 말이죠. 제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았어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유복하게 살았어요.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공부를 하면 적당히 잘하는 게 아니라 세계 올림피아드 수학 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잘했어요. 가져서 행복했고 많은 것을 이뤄서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13살이 되던 해에 실명을 겪으면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나는 행복할 수 없는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졌던 거를 잃어서 불행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또한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저는 장애를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처음 안 보였을 때는 처음 넘어진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어린아이처럼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혀 보면서 저는 고기도 구울 수 있었고 저는 그림도 그릴 수 있었고 춤을 추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많이 잃으면 불행하다는 것은 허구일 뿐이에요. 마치 저에게 양파를 리필해 주던 선생님이나 제 모습을 따라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성금을 줘야지 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장애체험 후기처럼 말이죠. 저는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조금 시선을 돌리면, 조금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